미국 증시가 소폭이지만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우려했었던 FOMC의 의사록은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자, 대부분의 위원들이 서두를 것 없다. 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구체적인 테이퍼링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았으면서 시장에 안정감을 가져다 주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테이퍼링의 시기 이런 것들도 다시 점치기 시작했는데 좀 멀리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당분간 안정감을 찾아갈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미국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락한 소비주, 최근에 델타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면서 소비주들의 움직임들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주가가 많이 내려간 그런 포인트들도 만들어지고 있는데, 자, 언제쯤 오를 것인가, 오르기는 오를 것인가,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주들에 대한 움직임들, 이 부분들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언제 오르느냐인데, 자, 그 시기에 대한 부분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은 깜짝, 하지만 주가는 삐쩍? 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네, 삼성전자와 LG전자 이야기입니다. 전기전자 관련주들이 이제 실적을 좋게 발표를 했습니다만 주가에는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실망이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기업들 실적이 좋은데도 왜 못 올라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고요. 과연 실적이 더 좋아지면 올라갈 수 있겠는가? 도대체 언제쯤부터 오를 것인가?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7월 8일 목요일입니다. 자, 조금 걱정했었던 부분들이 완화가 되면서 긍정적으로 분위기가 좀 이끌어져 갔습니다. 미국의 FOMC 의사록이 긍정적으로 이제 발표가 되면서 나쁘지 않다. 자, 이렇게 평가가 된 거죠. 자, 국내 증시는 오늘 만기이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성이 나올 것이다 생각은 좀 했었지만 연준의 이러한 모습들이 긍정적으로 작용이 된다라면 시장의 변화가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 자체도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었던 그런 과정들이었기 때문에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보다도 보합 수준이거나 강하게 뭐 좀 보합권을 유지하는 그런 소폭 상승의 움직임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가 있겠네요. 자, 미국 증시 상황들 살펴보게 되면은요, 다우지수가 0.3% 상승을 했고요, S&P 500도 또 다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아주 후끈 좋아지는 모습이 좀 나타났고요. 나스닥도 0.01% 상승세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일단은 시장 자체는 상승 출발, 그리고 나서 장중에 조금 부담스러운 모습을 좀 보이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마무리에 상승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죠. 자, 이런 상태라면은 뭐 시장에 대한 부담감은 별로 없겠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연준 의사록을 먼저 좀 보도록 하죠. 지금 그 FOMC의 의사록에서는 뭐가 나왔느냐, 참석자들은 향후 회의에서 경제의 진전 상황들을 평가를 하고 자산 매입 계획과 구성 요소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 자, 이게 이제 약간은 빨라졌다는 부분들이 부담을 좀 줬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논의에 대한 논의 자체를 8월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6월로 앞당겨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테이퍼링의 속도가 빨라지는 것 아니냐, 금리 인상도 빨라지는 것 아니냐, 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이 테이퍼링에 대한 압박이 강해질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됐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 의사록을 열어보니까 그렇게까지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지난번 그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문제를 논의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뿐이다, 이렇게만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다음 회의 때 합시다, 이런 정도로 끝난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다수의 참석자들이 자산 매입의 속도를 줄이기 위한 조건, 이게 이제 테이퍼링인데 이것이 이제 다소 일찍 충족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경제의 어떤 진전 속도를 평가를 하고 자산 매입의 그 계획 변경을
발표하는 데 있어서 인내심을 좀 가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가 또 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찍 충족이 되긴 하지만 바로 실행하기는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시황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듯이 의사록 공고에 대한 부분들이 부담감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들이 시기가 좀 빨라질 수 있다라는 어떤 불안감은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논의하기가 조금 애매한 상황이죠. 왜냐면 이제 쉽게 들어가기가 좀 애매한 부분들이거든요. 왜냐면 이거 조금 좋아졌다고 해가지고 바로 진행하기도 그렇고 또 테이퍼링이라든지 이런 것들 앞당기게 된다면 금리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계획들이 조금씩 수정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부담스럽다. 그리고 당장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 자체가 들어갈 필요가 없다. 다음번에 논의합시다. 다음 회의 때 이야기합시다. 이렇게 된 것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논의에 대한 논의, 말 그대로 딱 그거에서 선을 딱 그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또 한 달여 정도는 여유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테이퍼링이라든지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현재로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아닌 게 되었다라고 얘기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제지표도 한번 살펴볼게요. 노동부가 발표한 5월의 채용 공고가 920만 9천 건으로 집계가 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자, 기업들이 사람들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회사로 오세요라고 구인 공고를 내고 있다는 얘기인데, 자, 4월달 수치가 92만 8천 건에서 91만 9천 건으로 하향 수정이 되면서 5월에 있었던 이 채용 공고 수치가 사상 최고치로 경신이 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채용 공고가 매달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라는 거, 이거는 긍정적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예상보다 빠르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기업들이 인력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인력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것은 단순하게 얘기하면 기업 환경이 좋아지고 있고 또 경기 환경이 좋아져서 기업들이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에다가, 그런데 지금 채용 공고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인력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고용, 즉 고용이 많이 이제 지표상으로 좋아지지 않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내용이겠죠. 자, 연준이 테이퍼링이라든지 금리 인상에 나서기 위해서는 고용시장이 추가적으로 좋아져야 됩니다. 즉 실업률이 크게 떨어지고 고용에 대한 지표들이 많이 개선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채용 공고가 늘어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고용자 수가 늘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실업률이 많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 고용지표가 크게 좋아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라면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 아직 테이퍼링은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맞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시장에서는 학교가 다시 오픈을 하고 지금 방학인가요? 네, 그렇군요. 방학 기간이기도 하고 또 추가적인 실업수당이 종료되는 가을경부터 고용회복세가 강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8월경부터 일단은 또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올 거고요. 올 가을 또는 올 하반기에 테이퍼링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거의 이 경제적인 어떤 시기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은 좀 깔끔한 것 같아요. 지금 FOMC라든지 이번 주에는 또 특별한 이벤트가 없었기 때문에 FOMC가 가장 큰 이벤트였는데 이것에 대한 변수가 확 줄어들면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오늘이 이제 국내 증시 만기일이라서 변동성에 대한 부분이 약간 걱정이 됐지만, 자, 여기에 대해서 약간 완화되는 느낌들 줄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두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추락한 소비주들 다시 비상할 수 있겠습니까? 자, 걱정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호텔, 레저, 지금 보면은 5월달에 많이 올랐었는데 6월달 들어서면서 실적이 꼴찌로 쾅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백화점도 떨어지는 모습들, 주가가 하락했었죠. 자, 이것은 단순하게 주가가 상승한 것에 대한 어떤 되돌림, 이런 쪽으로 생각하셔도 괜찮은데, 이 델타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이 아니었다라면 과연 이 정도까지 갔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되면 소비주 다시 또 침체로 들어가느냐? 그건 아니겠죠. 경기 사이클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고요. 주가가 상승 이후에 조정을 받는 것은 또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오히려 바닥을 다지는 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내용이 좀 될 것 같고요. 호텔과 레저가 2022년에는 전년 대비 예상 영업이익이 1600%, 지금 2022년이면 내년입니다. 즉 올해 대비해서 예상 영업이익이 1600%가 넘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내년도가 이제 새로운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주가 상승의 원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거죠. 영업이익 1600%면은요, 예전에 시젠이 달성한 그 정도랑 비슷하죠. 그거, 시젠 한 2000% 넘게 나갔던가요? 하여튼 뭐, 그 정도로 많은, 몇천 프로대의 어떤 실적 상승률, 이런 것들은요, 주가를 크게 끌어올리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미리 반영이 된다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다라면 주가는 이미 올해부터 상승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당연히 지금 현재 백신의 어떤 접종자 수가 많지 않고 또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주가가 조금은 힘들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이 정도로 분석이 되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 이 경기 민감과 관련된 이런 소비주들은 언제부터 올라갈 것인가? 자, 일단 백신 접종에 대한 기대감, 경기 사이클의 어떤 그 연속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올 초부터 강세를 계속 보여왔어요. 뭐 의류라든지 또는 뭐 카지노, 숙박, 레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강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이번 5월달까지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6월달 들어서면서 조금 슬슬슬 조정을 받는 듯한 모습이 좀 있었고 지금 델타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조금 주저앉아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죠.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가는 거 당연하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은 일단은 소비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분석이 거의 지배적이다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 7월 하순쯤 들어가서 또는 이제 8월 초 중반 요 정도쯤 들어가면 이제 델타 바이러스에 대한 변이 확산이 조금 줄어들거나 진정을 하게 되는 상태, 즉 정점을 찍고 내려온 상황이 좀 될 것이고 백신 접종의 어떤 흐름들이 또 빨라지기 시작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뭐 이제 그 백신에 대한 부분들이 또 계속해서 국내로 또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맞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백신의 접종자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런 그 감염에 대한 그 확률도 줄어들게 되고 또 감염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심각한 수준이 되지 않는 즉 가벼운 감기 정도로 지나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들이 나타난다고 하니까 자 백신 접종의 재개가 앞지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점점 줄어들게 되면서 이제 사그라지는 그런 형태로 가겠죠. 그렇게 되면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이런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의 어떤 부분들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다른 국가와의 어떤 백신 스와프라든지 뭐 이제는 이제 외화 스와프에서 이제 백신 스와프까지 가는군요.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남아도는 백신을 우리한테 좀 줘라. 다음에 우리가 필요하면 또 줄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이자 70만 회분을 다음 주에 들어올 계획이다. 뭐 이런 것들도 계속 호재로 작용될 수 있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백신을 맞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런 그 바이러스에 대한 위험도는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비주들은 언제쯤 사야 될까요? 일단은 내려가고 있다라면 기다리세요. 주가가 반등하는 시기가 온다라면 그때를 놓치지 말고 담아가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로 가도록 하죠. 삼성전자와 LG전자 실적은 깜짝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 주가가 왜 이래요? 뭐 잘 아시면서 왜 이런지. 왜 그럴까요? 실적에 대한 부분들 이거 나와도 주가가 올라가기 어려운 것들 많아요. 왜? 실적이 좋아졌으면 뭔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실적 좋아졌으니까 내가 좀 사야지 뭐 이런 식이라든지 뭐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기는 어렵겠죠. 자, 실적은 좋게 나왔으니까 기대감은 충분히 생겨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왜 이렇게 안 들어오는지 그것도 좀 알아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전기전자에 대한 부분들은요, 지난 4분기 이후에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추이를 일단 그 대표적으로 좀 살펴보게 되면
지난 4분기 정도 시점부터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올해 들어서면서 횡보만 거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특히나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뭐 그게 뭐 어째서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왜 이 정도지? 왜 이렇지? 막 이렇게 얘기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삼성전자 실적만 잠깐 살펴보게 되면 2분기 매출액이 약간 줄었어요. 63조 원. 그런데 영업이익은 8% 늘어났습니다. 12조 원을 기록했다. 12조 5천억입니다. 영업이익 12조 5천억이면 이거 어마어마하죠. 증권사 예상치가 11조 6천억이었는데 이거 넘어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12조를 기록한 이런 영업이익이라면 뭐 시장이 좀 반응해 볼 만도 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반응이 없어요. LG전자도 지금 사상 처음으로 2분기 연속 영업이익 1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사상 처음이에요. 그런데 주가는 약세를 보였다. 2.9%나 떨어진 16만 5천 원에 어제 장을 마쳤죠. 자, 지금 2분기 매출액이 약 17조,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1조 1천억 원. 자, 이 정도면은, 전기전자 업종들이 그동안 좀 침체기를 겪었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았었다라고 생각하더라도 사상 처음이잖아요. 사상 처음이고 또 실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과정, 이런 것들을 밟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주가가 안 오를 수 있겠느냐? 너 이런 거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왜 주가가 안 오르는가? 왜일까요? 실적 기대감이 이미 반영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증시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실적 기대감이 반영되었다도 맞기는 하죠. 왜냐면 작년부터 계속 뭐 소비주들 개선될 것이다, 전기전자 업황 개선될 것이다, 뭐 좋아질 것이다 해가지고 실적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서 주식을 매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난해 4분기에만 주가가 40% 정도 올라왔고 LG전자도 47%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그만큼 올라간 것이 전부 다 이런 그 실적에 대한 호재를 미리 선반영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거, 실적을 선반영했다라면 끝난 거냐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실적이 선반영되었지만 그래서 앞으로 실적 끝난 거예요? 이제 실적 더 안 좋아져요? 아니죠. 계속 좋아질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걸까요? 실적은 계속 좋아지는데 그럼 그거 부분 계속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실적이 선 반영되고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 거거든요. 매수. 이 주식을 끌어올리려면 일단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수급이라고 하잖아요. 수급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수급이 왜 들어오지 않는지는 아직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긴 하겠습니다만 뭐 첫 번째로 본다라면은 이 백신 접종률이 떨어지게 되면서 이 약간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국가들에게 투자자들이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자, 그 다음에 지금 공매도가 시작이 되면서 주가가 약간 올라온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거. 또 한 가지 본다면 차익 실현의 욕구가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다. 왜냐하면 지난 4분기 때 너무 단기적으로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차익 실현해야 되겠다. 자, 이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매도가 나오면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적이 좋아졌으니까 또 올라가겠지. 3분기도 실적 더 좋대. 또 올라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시장에 매수가 들어오는가 아닌가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충분한 조정을 받았는가 뭐 그런 것도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종목의 주가가 더 올라갈 만한 환경이 만들어지겠는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매수가 유입되는가 안 되는가로 평가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것들은 어떤 걸 보면 되겠어요? 당연히 외국인들을 보시면 되겠죠. 또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뭐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매입을 강하게 유입해 준다라면 상관없겠는데 연기금은 뭐 하루 샀다 하루 팔았다 요즘에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기 때문에 기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기댈 곳은 외국인인데 외국인들이 이 삼성전자 쪽으로 대량 매수를 연속적으로 집어넣지 않는 이상은 주가가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 아직까지는 물타기나 그런 것들 하시면 안 되겠죠. 더 지켜보셔야 돼요. 충분히 떨어질 만큼 떨어지고 쟤네들조차도 그놈들조차도 이 종목 이제는 사지 않고는 못 빼기겠다. 꼭 사야 되겠다. 뭐 꿈에 나타나갖고 네 조상님이 너희들은 빨리 가서 사도록 하라. 제임스 토마스도 조상이 있나요? 네 조상이 당연히 있겠죠. 뭐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야지만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 실적 좋다고 해서 너무 흥분하고 또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 언제나 신중하게 수급을 확인하면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연준의 의사록이 생각보다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연준의 의사록에선 서두를 것 없다. 그냥 좀 더 지켜보자. 논의에 대한 논의였을 뿐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그냥 시장은 안정화되는 흐름으로 갔습니다. 변수에 대한 걱정을 했지만 그냥 괜찮아 이 정도로 마무리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소비주들이 많이 내렸는데 언제쯤 다시 올라갈까요? 역시 백신이 정답이에요.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는 시기 아마도 이제 8월달 9월달 되면서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되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일단 지금 주가 떨어지는 시점이지만 이게 오히려 바닥에 대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죠. 그래서 하반기 들어서면서 계속 좋아질 거 생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은 매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돌아가는 시점에서는 한 번씩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와 LG전자 같은 경우는 실적이 깜짝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만 주가는 그냥 저냥 했던 이유 매수가 들어오지 않아서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는 가장 큰 조건 매수가 들어오는 거죠. 매수가 많이 들어오는데 주가가 내려가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 상태는 매수보다 매도가 아직은 더 많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삼성전자 언제 사야 돼요? 네, 매수가 들어올 때 사시면 됩니다. 매수 언제 얼마만큼 요 연속적으로 좀 많이 들어오면 그럴 때 대응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접근하실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는 거겠죠. 네. 자, 책 한 곡째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거래는 아내를 선택하는 일과도 비슷하다.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네,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과 비슷하다. 많은 구체적인 사항들이 어느 정도 세심하게 검토되어지고 그런 다음 거기에 비합리적인 편애라는 강력하고도 지배적인 요소가 더해진다. 결혼하기 전에는 엄청나게 째고 이렇게 뭐 이것도 살펴보고 너무너무 좋아서 샀는데 사고 나서는 이제 완전히 거기에 집중해버리는 상황이 좀 벌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사고 나면 꼭 후회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계시긴 하는데 처음에는 다 좋아요. 그죠? 네, 사놓고 자 이제 편애를 하는 거죠. 나 우리 남편 최고야. 우리 자기 최고야. 막 이렇게 네, 아침부터 닭살이야. 네, 자 오케이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얘기예요. 신중하게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처럼 주식을 고를 때 신중하게 이것저것 잘 따져보고 평생 같이 할 수 있는 주식인가. 그러니까 주식은 평생 같이 하는 것보다는 조금 내가 오랫동안 투자해도 괜찮겠는가, 믿고 맡겨도 괜찮겠는가,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서 투자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해드리고요. 만기일 변수 잘 이겨내시기 바라고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중시황에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